지난 6월 1일 한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에요.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20대 계약직 청년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공장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에도 2019년에도 터졌습니다. 8년 사이에 같은 공장에서만 13명이 목숨을 잃은 거죠. 사고가 난 곳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이에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미사일 추진체를 만드는 국내 1위 방산 기업이에요. 그것도 그냥 공장이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중 최고 등급인 가급 시설이거든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군사력의 심장부 중 하나라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폭발이 났을까요? 의외로 폭발 원인이 되게 평범한 작업 중에 일어났어요. 로켓 추진체를 만들 때 쓴 공구, 그러니까 화약이 묻은 작업 도구들을 물과 세제로 씻어내는 세척 공정이었거든요. 한화 측은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 화약 성분이 물과 닿으면 무력화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공정으로 판단했다고요.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바로 이 대목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든요.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화약을 다루는 방산 공장은 그 어떤 공정이든 아주 작은 관리 부실 하나가 대형 참사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세척 작업을 후공정, 그러니까 주요 공정이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작업 정도로 가볍게 봤던 거죠. 더 황당한 건 사고가 난 세척실이 소방당국의 직접 점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거예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방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의무도 없는 말 그대로 셀프 점검 구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타임라인을 짚어볼게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2018년 5월 이 공장에서 폭발로 5명 사망, 2019년 2월 또 폭발로 3명 사망, 그리고 2026년 6월 또 폭발로 5명 사망. 8년 사이에 3번 같은 공장 누적 13명 사망이에요. 2018년, 2019년에도 터졌는데 왜 2026년에 또 터진 걸까요? 그 답은 2019년 사고 처벌 결과에 있어요. 당시 책임자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집행유예였어요. 감옥도 안 갔죠. 회사가 낸 벌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값이 5천만 원이라고 분노한 게 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처벌이 이 정도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무섭겠어요. 수백 건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이 적발됐어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내부 상황은 감춰지고 처벌은 손방위에 그쳤던 거죠. 이 구조가 결국 세 번째 참사를 불렀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그동안 안전에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책정한 안전보건 예산 68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냐면 지난해 영업이익 3조 3,045억 원의 0.22%예요. 안전 예산이 줄어드는 동안 회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M&A에 수천억씩 쏟아붓고 있었어요. 미국 LNG 기업에 1,803억, 싱가포르 해양설비업체에 8,625억, 호주 조선소에 2,699억, 국내에서도 한국항공화주 지분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1조 5천억 원대 풍산 탄약사업부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외형은 키우면서 안전과 연구개발은 줄이는 흐름이었던 거죠. 이번 사고로 방산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도 짚어야 돼요. 대전 사업장이 만드는 핵심 무기 중에 다연장 로켓 천무가 있거든요. 지난해 12월엔 에스토니아의 5,200억 원 규모 계약, 올해 2월엔 노르웨이와 1조 3천억 원짜리 대형 계약을 맺은 바로 그 무기예요. 지금 K방산이 유럽에서 날개를 달고 있는 시점에 핵심 생산 기지에 제동이 걸린 거죠. 대전 사업장 매출이 전체의 약 5%, 1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생산 차질이 길어지면 납기일도 수익성도 흔들릴 수 있어요. 한화 측은 세척 공정은 후공정이라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화약이 묻은 공구를 세척하는 건 다음 생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잖아요. 방산업계도 영향이 제한적이어도 전체 생산 일정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세척 공정만 멈췄지만 안전점검이 길어질수록 정상화 시점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대전경찰청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핵심인데 쉽게 말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이 일에는 관계기관 합동감식도 진행됐어요. 금속노조는 서울 한화그룹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방산 주가는 하늘인데 현장에선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죠. 결국 이번 사고는 단순히 공구 세척하다 터진 사고가 아니에요. 8년간 반복된 참사, 줄어든 안전 예산, 손방위 처벌, 규제의 구멍, 이 네 가지가 맞물린 구조적 결과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K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지금,
그 무기를 만드는 손들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짚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